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설비 시공 모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모듈 5페이지 태양전지의 구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태양전지 구성을 보면 태양전지는 기본적으로 pn 접합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앞뒤 표면에 금속 전극을 붙여 제작한다. 빛이 태양전지 내부로 흡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방지막과 실리콘 내부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외부로 끌어내기 위한 상부 전극과 하부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전지 구성은 그림 1-3과 같이 태양전지 셀, 저번 시간에 학습했었던 각각의 단위, 최소 단위 셀과 이 셀들을 직병렬로 이어붙인 모듈, 그리고 이 모듈들을 이어붙인 시스템 어레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태양전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PN 접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N 접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 붙이는 건데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반도체는 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도체지만, 자, 특정 조건이 되면 열이나 빛을 받으면 전도성이 급격하게 변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특징을 조금 더 알아보면, 특징. 자, 보통 도체는 가열을 하게 되면 저항 성분이 올라가게 되는데 반도체는 가열을 하게 되면 저항 성분이 내려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저항값이. 그리고 반도체에 섞여 있는 불순물의 양에 따라서 저항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 이제 불순물이라고 해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 양을 조절해서 저항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정류작용. 그리고 반도체는 빛 에너지를 받으면 이제 저항이 작아지거나 전기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면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족인 원소, 보통 붕소 얘를 순수한 실리콘에다가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리콘의 3족 원소를 주입하게 되면 전공이 많아지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공은 플러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족 원소, 보통 인, 비소 이런 것들을 실리콘에 주입을 하게 되면 공유 결합이 깨지면서 이 전자들이 많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N 접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P형, N형을 접합을 하게 되면 이 구조는 결국 다이오드가 PN 접합 구조로 되어 있고 다이오드는 우리가 P형 쪽을 A라고 표시해서 에너드라고 명칭을 정해놓고 N쪽은 K라고 해서 캐소드라고 명칭이 있습니다. 다이오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다이오드는 자, 기본적으로 PN 접합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방금 전에 에노드와 캐소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자,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자, 아까 여기가 에노드라고 했고 P형이라고 했죠. P형. 그 다음에 이쪽이 캐소드 N형이라고 했고 자,
P형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주고 N형 캐소드에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캐소드에 플러스를 걸어주면, 이렇게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정류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류를 정류작용이라고 하면 아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작용이라고 했는데,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크기값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화를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얘가 다이오드를 통과하게 되면, 자,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전기일 때는 에노드에 플러스가 걸리니까 자, 똑같이 파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전압이 됐을 때는 에노드에 마이너스가 걸리게 돼서 전기가 아까 차단된다고 했죠. 이걸 역방향이라고 하는데, 역방향 바이어스, 얘는 순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면 차단이 돼서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죠. 여기 이쪽 부분은 나오지가 않겠죠. 그리고 다시 플러스 주기가 되면 다시 플러스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일단 다이오드를 통과하면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는 교류에서 한쪽 방향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기기들을 더 사용해서 충방전을 시켜주고 고정을 좀 해주면, 자, 이렇게 직류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N 접합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정류작용을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태양전지의 기본 단위는 셀을 쓴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셀들을 모아 붙인 게 모듈이라고 했는데, 자, 셀을 모듈화 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출력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전지를 연결하는 방법에는 직렬과 백렬이 있는데, 직렬 접속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렬 접속을 하게 되면, 자, 셀 하나가 V1, V2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V1과 V2 각각의 셀이 모듈이 되면서 출력 전압이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V1과 V2 전압이 합쳐지게 됩니다. 출력 전류는 이 셀이 가지고 있는 전류원이 I1이었고 이 셀이 가지고 있는 전류가 I2였다고 하면 출력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I1과 I2 중에 작은 값 중 작은 값이 출력 전류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전압이 1V, 2V, 그리고 1A, 2A의 셀을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 출력 전압은 V1과 V2를 합쳐서 3V의 출력 전압이 나오게 되고, 출력 전류는 I1과 I2 중에 작은 값 1과 2 중에 1A가 되는 겁니다. 그럼 혹시 출력을 구하라고 하면 P는 VI에서 3V에 1A가 되니까 3W가 되겠죠? 이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 모듈 출력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병렬로 연결을 했을 때는, 자, 이렇게 연결한 걸 병렬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출력. 자, 얘가 V1, V2, I1,
I2에 출력을 갖고 있는 셀들을 모듈화 시켰을 때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출력 전압은 V1과 V2 중에 작은 값이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 전류는 I1과 I2를 합한 값이 출력 전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V 1A짜리 셀과 2V 2A짜리 셀을 병렬로 연결하게 됐을 때 출력 전압은 둘 중에 작은 값 1V죠. 1V가 나오고, 출력 전류는 둘이 합쳐진 3A가 나오고, 결국에 출력은 P는 VI 3 곱하기 1이 돼서 3W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전지 셀을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용량 값만큼 직렬, 병렬로 이렇게 모듈화를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태양전지 이 모듈 특성을 조금 더 알아보면, 태양전지 기본 단위인 셀은 보통 규모가 2W에서 5W를 출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셀들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게 되면, 자, 한 300W까지도 셀들을 이어서 이제 모듈을 만들게 되면, 자, 이렇게 한 300W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어레이를 만들게 되면 이제 수 킬로와트에서 기가와트까지도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전지 모듈을 특징을 보면은, 태양전지를 모듈화 하여도 전압, 전류, 특성 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셀에 관련된 전압, 전류 특성을 모듈화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자, 이제 직병렬로 아까 연결을 하면, 직병렬 연결하면 연결 시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셀 효율이 10%였다고 치면, 모듈을 여러 개 이어서 붙이게 되면 이 10%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의 효율은 셀의 효율보다 낮아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크기라면, 직병렬을 했을 때 동일한 크기라면 당연히 단결정으로 만든 셀 모듈이 효율이 출력 높게 되겠죠. 그리고 모듈 제작에 필요한 필름이나 유리, 광화 유리, 이런 것들에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도 효율이 변화를 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6페이지로 넘어가서 태양전지 모듈의 구조도 그림 1-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전지 모듈의 구조도라고 해서 이 각각의 셀들이 있죠. 여기 파란색, 얘네들을 인터커넥터라는 금속 리본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직렬,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겉에는 강화 유리라고 해서
겉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리가 필요하고, 이 뒤쪽에도 표면재라고 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유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충진재라고 해서 이 진동이나 소음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충진재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태양 전지 모듈의 구조도는 이렇게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제 태양전지 사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태양전지가 다 만들어졌을 때 태양전지의 출력값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측정된다. 기준 상태, 모듈 온도는 25도, 분광 분포는 AM 1.5, 방사조도는 1000W per 제곱미터. 그래서 태양전지 다 만들었으면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다 다른 온도가 다르거나 분광 분포가 다르거나 방사 조도가 다르다면 똑같은 측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양을 한번 보면, 모듈 온도, 태양전지는 온도가 올라가면 발전전압이 내려가고 차가워지면 발전전압이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전지의 사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측정이 요구되며 25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듈 온도를 25도로 맞춰놓고 출력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 분광 분포라고 해서, 분광 분포는 어떠한 파장 분포의 광을 닿게 할지를 규정한 것으로 AM으로 나타낸다. AM은 대기 통과량을 나타내며, AM1이 90도로 입사한 광, AM1.5가 그 통과량의 1.5배, 그래서 41.8도, 41.8도가 되는 광을 표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여기를 통과하는 거 AM이고, 우리가 90도로 내려오는 걸 1로 놓는다고 했고, 거기에 1.5배 더 많은 양을 내려올 수 있는 그걸 기준으로 잡는데, 그거는 지면과 41.8도를 이루는 각도이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조도, 단위 면적에 도달한 태양광 에너지의 강도를 의미하며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를 사용한다. 태양광 에너지가 대기를 통과해서 지표에 도달하면 1000와트 퍼 제곱미터 정도가 되므로 이 수치를 방사조도의 기준 상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모듈 온도 25도, 분광 분포 AM 1.5, 방사조도 1000W per 미터 제곱을 기준으로 출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부분을 보면 태양전지의 출력 특성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태양전지 출력은 그림 1-6과 같이 전압과 전류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X축이 전압, Y축이 전류죠. 전압, 전류. 근데 여기 보면은 VOP, VOC, IOP, ISC라는 기호가 나오죠. 밑에 보면은 IOC는 개방전압, ISC는 단락전류, VOP는 동작전압, IOP는 동작전류다. 그래서 한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전압, VOC를 보면, 개방전압, 태양전지의 무부하 상태에서 양단자에 발생하는 전압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 부하를 달지 않았을 때 여기랑 여기를 측정하는 거죠. 이게 개방 전압이고, 그 다음에 단락전류, 태양전지 양단을 단락시킨 상태에서 전류를 나타낸다. 자, 단락시켰다는 건 그냥 도선으로 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요때 흐르는 전류를 단락전류, 그 다음에 최대 전력점, 태양전지로부터 출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설정된 전압에 따라 전류가 결정된다. 이때의 전압 전류를 동작점이라고 하고, 태양전지의 출력은 IOP와 VOP의 원점을 연결시킨 면적으로 표시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 이제 태양전지 동작을 시켰을 때 전압이 여기 VOP 여기 값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전류는 IOP. 자, 여기 전류가 흐른 거죠. 그러면 출력 값을 구하는 거는 P는 VI니까 VI. 결국에는 이 V랑 이 I랑 곱이니까 여기 면적, 여기 면적이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 면적이 출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전지의 출력이 최고가 되는 동작점을 최대 전력점이라고 한다. VOP와 IOP가 만나는 점, 그리고 이때의 출력을 최대 출력, 전압의 최적 동작 전압 전류를 최적 동작 전류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전지의 온도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전지 모듈은 그림 1-7과 같이 외계 온도나 일조량에 의해 모듈 온도가 상승하면 발전 전압이 내려가는 특성이 있다. 그 저하율은 태양전지 특성에 의해 다르지만 결정계에서는 1도가 올라가면 약 0.4%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태양전지를 설치할 때는 가능한 한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온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의 온도 특성 그래프를 보면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전류값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태양전지의 방사조도 특성이라고 나오는데 빛을 받은 광면의 방사조도가 변화하면 그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전류, 단락전류가 변화하고 그와 반대로 출력전류도 변화한다. 방사강도는 날씨의 크기에 의존하며 태양전지의 설치 방향이나 설치 각도에 따라 빛을 받는 광면에서의 방사강도의 수치가 변하므로 태양전지가 최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된다. 결국에는 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설치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전지의 변환 효율이라고 나오는데 태양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성능 지수는 빛으로부터 전기를 변환하는 효율이다. 변환 효율은 태양전지에서 주사되는 광에너지를 몇 프로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 것으로 아래와 같은 관계식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입력, 태양광 에너지가 입력인 거고 출력은 전기죠. 전기 에너지.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곱하기 100을 해준다. 자, 이어서 보면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급적 많은 빛이 반도체 내부에 흡수되도록 해야 된다. 많은 빛이 흡수돼야 더 큰 전기 에너지를 낼 수가 있겠죠. 빛에 의해 생성된 전자와 전공쌍이 소멸되지 않고 외부 회로까지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빛을 흡수해서 전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외부로 나오면서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성분이나 어떤 기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소멸이 되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최대한 없어지지 않고 외부 회로까지 나와야 한다. PN 접합부에 큰 전기장이 발생하도록 소재 및 공정을 설계하여야 한다.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기전력 효과, 광전 효과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거는 자, 요렇게 태양광 발전 원리 그림을 한번 보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한다고 했죠. PN 접합을 하게 되고 그 위에 반사 방지막이라고 해서 빛이 태양전지를 만났을 때 반사시키지 않고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반사 방진막이라는 걸 위쪽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전기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전극, 전면 전극이 있고 이 밑에 후면 전극, 예, 여기 써 있네요. 후면 전극, 후면 전극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기는 자,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P 쪽으로요. N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광 흡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외부의 빛이 실리콘 내부로 흡수되는 과정이며, 흡수되는 빛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실리콘 표면에 방진막을 증착하거나 표면을 거칠게 하여 반사율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두 번째, 전하 생성. 그림 1-10과 같이 흡수된 빛에 의해 실리콘 내부에 전하가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광자로부터 전자와 전공 한 쌍이 생성된다. 그림을 보면, 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 안에 전자와 전공이 한 쌍으로 생기게 된다. 이거를 나타내 준 거죠. 밑으로 더 내려가서 전하의 분리,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PN 접합에 의해 생성된 전이차에 의해서 전자와 전공이 분리가 되며, 그림 1-11과 같이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전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다. 우리가 태양전지가 빛을 받게 되면 이제 PN 접합 안에 전자와 전공 한 쌍씩 생긴다고 했었죠. 그런데 PN 접합을 하고 있으면 그 전자와 전공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P형 반도체 쪽으로는 플러스 전공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모이게 되고, 마이너스 전자들은 자, 이쪽 N형 반도체 쪽으로 모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으로 또 내려가 보면 전화 수집이라고 해서 상부 전극 방향 및 하부 전극 방향으로 이동한 전자와 전공은 실리콘과 전극의 계면 장벽을 넘어 각각의 전극으로 수집된다. 그림 1-12와 같이 하부 전극은 양극이 되고 상부 전극은 음극이 되어 부하의 전기를 공급한다. P형 반도체의 이제 끝자락에 이제 플러스들이 모이게 되고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우리가 도선을 연결하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이차가 생기겠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이차가 생기게 되고,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 P형에서 N형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기기 부하를 연결하면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N 접합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우리가 태양전지에는 PN 접합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반도체는 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도태지만 특정 조건이 되면 전도성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고체 물질입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에 3족인 원소를 주입해주고, N형 반도체는 5족인 원소를 주입해줬죠. 그리고 우리가 PN 접합을 시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태양전지 구조를 한번 보면, 빛을 받으면 광기전력 효과에 의해서 전자와 전공쌍을 발생시켰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극 N형 반도체 쪽으로, 전공은 플러스 전극 P형 반도체 쪽으로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양극, 전극의 외부 도선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게 됐습니다. 이어서 태양전지 셀과 모듈 어레이에 대해서 직병렬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었고, 특징들을 살펴보면 태양전지를 모듈화했을 경우 전류 전압 특성 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직병렬로 연결하여 모듈 출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모듈의 효율은 일반적으로 태양전지의 효율보다 낮다. 동일한 크기의 모듈에서는 단결적 모듈의 출력보다 높게 나온다. 모듈 제작 시 사용되는 완충제, 필름, 강화 유리 특성에 따라서 효율이 변한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형성평가를 풀면서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전지 반도체는 어떤 접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 PN 접합이었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한 PN 접합을 활용한다. 태양전지 모듈화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태양전지를 모듈화했을 경우 전류전압 특성 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셀의 전류 전압 특성은 모듈화를 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학습했었죠. 그리고 2번 직병렬로 연결하여 모듈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합쳐지고 전류는 작은 값을 갖게 되고,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작은 값을 갖고 전류는 값이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3번 모듈의 효율은 일반적으로 태양전지의 효율보다 낮다. 셀의 효율이 10%였으면 모듈로 만들었을 때는 10%보다 낮아진다고 학습을 했습니다. 4번 동일한 크기의 모듈에서는 단결정 모듈보다 다결정 모듈의 출력이 높다. 다결정보다 단결정의 출력이 높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오늘 태양전지 구조, 사양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 다음 시간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